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유감이 뭔 개 같은 소리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해놓고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요. 그게 말이요. 이 정치하는 놈들 그 말하는 거에 나 아주 토할 것 같아. 그 새끼들 말하는 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모두 그래요. 정치하는 놈이나 사업하는 놈이나 뭐 좀 한다는 놈들은 분명히 죄를 져갖고 큰 죄를 져서 징역 가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맨인 블랙. 닥치고 이재명 지금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녹음 들어간다기보다 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그냥 어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박홍근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초기 1기 내각 때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고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역량이 있고 개혁적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 대표 비서실장을 했나 뭘 했나 아무튼 아주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 큰 어떻게 관심을 이름은 당에서 3선인가 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이번 그 대선 때 그분의 그 활약으로 해서 뭐 인재 그러니까 저는 뭐 검색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각됐던 분은 아니에요. 그 당에서. 어쨌거나 우리 이재명 지금은 상임고문이죠. 지금 직함이 뭐 그렇다고 도지사라고 할 수도 없고 후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직함이 상임고문입니다. 우리 그 상임고문님의 아무튼 가장 그 코드가 잘 맞는 뭐 보좌진이었다니까. 그러고 모두 민주당 그 권리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박홍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 가면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그 선거 전에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이낙연 경선 때부터 그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짜증나 갖고 거길 들어가질 않았어요. 온통 이재명을 잡자고 그냥 그 당원 게시판에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그 당원 게시판을 닫아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재명을 잡자고 이낙연 쪽에서 거기를 완전히 점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쫓겨나서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도 가끔 한 놈씩 있는데 이제 들어오면 몰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댓글 달아요.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래버려. 그럼 거기서 또 별로 바뀌어요. 이 새끼라는 말이. 그래 아무튼 박홍근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낙연계로 분류돼 갖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거의 막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던 그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민주시민들이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이재명은 저깁니다. 이제 이미 김대중 김대중 선생님 그 급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이라는 분이 당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지요. 당에서 이렇게 청년 40대 때지요. 그때 그걸 커 나올 때 보면 그 라이벌 김영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한테 밀렸었죠, 처음에. 왜냐하면 뭐 자금이라든가 뭐 인력풀이라든가 그러니까 후원하는 그 당내 원로들 이런 쪽에서도 밀렸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랑 붙었을 때 그때 한 70만 표인가 50만 표가 몇십만 표 차이로 아무튼 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선거는 이겼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대나 뭐나 부정선거가 만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놀래갖고 김대중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한 것 봤죠. 근데 그 옛날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김대중이 그 도약할 때 청년 김대중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청년입니다. 이재명만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맞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이재명의 그러고 정치 또 김대중이라는 분은 검증이 아직 덜 돼 있을 때입니다. 그냥 정치인 신진 정치인 프론티어 뉴 프론티어지요. 그런 정치인으로 발돋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던 분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자,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졌잖아요. 어떤 경로든 뭐 몇 표를 졌건 진 겁니다. 이것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주체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겨룬 겁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진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불복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5년은 견딜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 탄핵 어쩌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우리나라 법제도화에서 국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켜봤고 잘못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탄핵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내부가 왜 졌고 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상품 가치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상품 가치를 맞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냉정하게 선거가 끝났으니까 도저히 그것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검찰로 공무원 생활 계속 한 겁니다. 그래갖고 잘했나 잘못했나 모르지만 아무튼 쭉 그 일만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그냥 검찰 노릇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부터 국민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미 많은 부분에 검증을 받은 분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남 분들이 뭐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일개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시장이 그 정도 성과를 낸 정치인은 여지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한두 명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했던 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계곡을 정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계곡을 여태까지 그 계곡을 불법인 줄 다 알면서도 수많은 지사들이 그냥 놔둔 겁니다. 왜냐하면 표 떨어질까 봐서. 그걸로 해서 소문 많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라는 데는 그러면 또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나 혹은 그 지역 지방의회 혹은 그 지방 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이 자기 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합니다. 그때 이재명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이랑 직접 협상을 합니다. 자, 당신들은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지만 이걸 해체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이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마. 도지사로서 이렇게 해결 방법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승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다 찬성을 하지 않고 억지 쓰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뒀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동의해서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에 협조해서 철거를 했던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발적으로 다 해체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고 행정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이런 것도 실제로
여태까지 있지도 않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 돈 먹은 놈들도 다 드러났는데도 이걸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여론들.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금 폭망했다고 이렇게 보통 진단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진단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각 언론들이 이 개새끼들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걸 언론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집값이 상승해서 수도권 사람 다 죽는 것처럼 뭐 영끌 뭐 어쨌든 청년 뭐 꿈이 희망이 날아가 버렸네 뭐 어쨌네 입이 달린 언론은 다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지상파까지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당선되니까 집값 상승한 거에 대해서 언론이 희망 드디어 이제 다시 뭐 몇 퍼센트가 올랐네. 아니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문재인이 이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 놓고서는 당선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뭐 부동산 시장이 그냥 문재인을 제거해버렸다는 식으로까지 하던 놈들이 와, 이 망할 놈의 새끼들. 내가 오죽하면 일부러 이걸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반영돼 가지고 뭡니까? 윤석열이가 당선됐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집값 상승을 비판하던 언론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뭐라고 바뀐지 알아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뀝니다. 부동산이 드디어 제자리 잡아간다고. 호재가 있다. 부동산에 호재가 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며칠이나 됐다고 이럽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니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참 채널 A에서는 30년 넘은 아파트들 호가 억 뛰었다. 아니 지금 호가가 억이 뛰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 영끌족들이니 집 없는 서민들 어쩌란 말입니까? 얘가 당선되자마자 억이 막 억 단위로 뛴다고 이걸 자랑으로 이게 보도를 합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를 단지를 찾아서 이걸 일부러 인터뷰를 합니다. 와, 나 진짜 미쳐버립니다. 107평방미터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으로 뛰었다고 이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근데 이거에 국민들이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 집값이 뛴 거에 대해서 그때 그 길길이 뛰고 날뛰던 그 청년들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들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바로 지금 오르고 더 오르고 있잖아. 이제 잡지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건설 경기를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더 올려갖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수준이 문제예요. 우리 유권자들. 지금 뭐 안철수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찍은 사람들 손가락 자를 또 뭐 후회할 거니 어쨌든 아무튼 손가락 자를 거라고 열 손가락. 참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얄팍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내가 늘 그랬죠. 도대체 지 부동산이랑 아무 관계없는 인간들이 부동산 아니라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인간들이 지 부동산 뺏긴 것 같이 문재인 때문에 뭐 부동산이 날라갔다는데 이지랄하고 집이나 있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는 등 그러면 좋아. 개뿔도 없는 것들이 그러고 설치고 다녀요.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 매물이 줄고 호가가 막 오른다고 난립니다. 지금 아시아 경제 뭐 이런 게 신문에서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아주 일괄적으로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지금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뭘 증명하냐면 이 언론사들이 이 장난을 한 겁니다. 이 부동산. 그러면 그놈들이 부동산 업자들이라든가 자신들이 투기꾼들이에요. 그거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이쪽으로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했다는 것은 역으로 잘못한 걸로 이렇게 끌고 간 겁니다. 여태까지. 그랬고 이제 윤석열은 한 것도 없는데 뭘 잘했다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검사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거지 써가지고 그냥 뭘 내놓고 나 이걸 잘했다. 그 사람이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박근혜 구속시킨 겁니다. 이명박이 구속시키고. 근데 그거는 그 구속을 박근혜라면 엉엉엉엉 울면서 쫓아내고 이명박을 신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또 윤석열을 당선시킵니다. 그게 지지자입니까? 이건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포퓰리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선전선동, 그 공산당 빨갱이들. 걔들이 선전선동을 할 때 사람들이 넘어가요.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방송 같은 거나 보면은 북한 방송 그런 거 아주 굉장히 된 소리를 하잖아요. 딱 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이 상징색이 빨간색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빨갱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빨갱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이나 김대중을 지칭할 때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색깔이 빨간색 나서는 빨갱이라는 말 안 쓰고 종북 세력 뭐 이상한 이름을 또 교묘하게 얼른 바꿉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빨갱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빨갱이라고 자기들이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선전선동으로 완전히 국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김대중이라는 분하고 맞비교를 한 거는 김대중을 넘어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정도로 큰 울림을 주고 엄청난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미 김대중의 반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과감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김대중을 닮은 정치인이라든가 김대중을 따르는 그러니까 김대중의 정치 노선이라든가 이분을 따르는 이런 정치인을 존경한다고 했죠. 근데 이재명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김대중을 따르거나 김대중을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라고 한 세력이 바로 이낙연 그 쓰레기 세력들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웬만하면은 당내에서 뭔가를 싸움질이라든가 이런 소리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선거도 끝났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 이낙연이 국무총리 때 비서실장 했던 아까 누구? 정운현이? 정운현이는 지금 윤석열이한테 갔습니다. 이미 한 명씩 그리 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쪽의 사람이.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점점 더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미 그걸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이라는 분 밑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빠져서 박근혜나 어디로 막 간 거 봤죠. 거기 가서 한광옥이 누구니 막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딱 그 상황이 올 겁니다. 이제 이낙연 밑에 쫓아다니던 놈들이 이 민주당에서 고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그리 가요. 지금부터 가고 있어요. 이낙연 스스로도 나중에 거기 가서 또 뭔가 할 겁니다. 이제 또
김경재가 했던 뭐지 그 자유 뭐 무슨 연맹 저 총재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은 정치적인 깜냥이 안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대선 후보 급으로 떠갖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내가 되겠다고 해서 돼버리면 세상에 뭘 못하겠어요. 나도 이거 해보겠다. 아니 정치판에 얼마나 똑똑한 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네 뭐 연고대 그러니까 똑똑했고 지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천재 났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정치라는 건 우리가 오죽하면 하늘이네요. 지도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1년 전에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거의 지는 하겠다고 막 주변에서 만들어 가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이게 무슨 대통령을 하겠어 하잖아요. 근데 이 선전선동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민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우르르 골목대장 하나 끌고 가서 그거 당선시키면은 자 봅시다. 윤석열을 당선시켜갖고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수만 명에 달할 수 있어요. 수만 명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는 뭡니까?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재명이 당선돼도 어차피 누군가는 자리 차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혜택이 온 국민한테 갑니다. 윤석열이 한 것이 온 국민한테 가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를 하게 되면 그 진영의 논리에 매몰이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아주 무조건 깔아먹여서 마귀를 만듭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을 하나. 그런데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 보듯이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해져 가지고 나는 냉정해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도 어딘가에 뭔가 쓸 건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나 황망해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뭔가 멘탈이 붕괴돼. 지금 딱 그 상태인데 그때는 그래도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됐는데 설마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겠냐. 내가 싫어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 되도록 어떻게 억지로라도 막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뭐가 안 좋더라도 설마 나라를 말아먹겠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고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지금 이게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견뎌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 근데 시작부터 지금 저 지지율이 50% 이런 60% 안팎에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아직 취임도 안 했잖아요. 정치를 잘 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이럴 때 8, 90% 올라갑니다. 이게 이 사람은 지금 과반수 잠깐 넘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이번에 뭐 국방부를 뭔가 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겨간다는 거 여론조사 때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냐?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언론들 틈만 남은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재명이 어쨌네 문재인이 어쨌네 아주 그
날이면 날마다 여론조사 하면 여론조사 이 개새끼들 어디 갔어요? 여론조사를 무시해버립니다. 끝까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무시해버려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민 여론을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국민이 싫어하면 뭐해? 내가 뽑혀갖고 내 정치한다는데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싫어하라고 그래. 그러고 법대로 하겠다고 할 겁니다. 제가 이 앞에 얘기했어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놈들은 기술자들이에요. 법을 자기들은 피하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 같은 국민들은 법을 피하는 방법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은 이리저리 말을 붙여갖고 명백하게 돈을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렇잖아요. 돈 먹은 놈이 나왔잖아요. 다 검사들이. 고발하. 박영수 같은 놈들은 지금 막 100억 딸은 집었고 막 100억을 받았네. 누구 친척을 통해서. 윤석열이는 지금 저 집, 저 아버지 집 뭐 이거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아연 정원 연희동에. 이거 지금 수사합니까? 이게 이런 게 법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또 수사도 안 해요. 묻어버려 그냥. 놔두고 그냥 수사해서 그냥 끝낼 일을 몇 년, 10년 동안도 막 묵혀놓고.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가 지가 잡혀갈 줄 알았겠어요? 대통령 끝나고 구속됐잖아요. 윤석열도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수사를 하게 되니까 대통령은 기소 중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특별히 뭐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빼놓고는 재임 기간 동안 당선인도 대통령 된 겁니다. 취임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5월 10일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현직 대통령이 맞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지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보름가량, 뭐 한 달 보름가량 정도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 정도인데 엄연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임명권이고 뭐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제 보통 저 당선자하고 전임 대통령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묵인하에 서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협의도 하고 그랬나 봐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저 뭡니까? 예비비를 뭐 저 쓰겠다고 저 국방부로 청사 이전하는 거. 그 예비비를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이 정부 예비비를 왜 씁니까 지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어쩌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저 용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슨 차? 무슨 통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야전에서 지휘할 수 있는 그 차량에서 거기서 저 직무를 보겠다고 그러대. 그래서 뭐 이게 무슨 고집도 아니고 아니 청와대를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가 공약으로 자기가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랬대요. 문재인도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실을 보니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하겠다는 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경호실부터 모든 부속실이 그 건물에서 그리고 주변 건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대통령 하나 있으면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참 단순하고 무식한 건지 순진한 건지 국방부로 가도 도시라든가 이런 데 전혀 지장을 안 주도록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요 자기 말이지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부터 모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하고 경호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통신시설부터 모든 것이 우리나라 중심부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점으로 모아지는 데예요. 진두지휘소지요. 근데 지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 이리 옮겨와도 도시 개발이나 이런 거 아무 손도 안 대겠다고.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래 갖고 하는 거지. 지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뭐 지가 왕이에요? 대통령은 그 자신이 개인이 대통령인과 동시에 국가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차대한 업무가 결재를 하고 뭔가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영광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그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 갖고 됩니까? 그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없어도 우리나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지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한다고. 이제 그거는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별난 시 위기 상황이라든가 왜냐하면 모든 게 마비됐을 때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거나 외교를 한다거나 외교를 뭐 공무원들이 한 명씩 한 번씩 다 출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의 그 업무지 평시에 일반적으로는 격려하러 다니는 겁니다. 더 잘해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 가고 밑에 장관들한테 보고받고 재난지역이 발생하면 어쩌다 격려해 주려고 하고 모든 것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일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요.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지 맘대로 안 하겠다고. 광화문을 그래서 못 간 겁니다. 그 청와대가 거기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일하면 되지 뭐 별거 있냐. 그게 아니지요. 그 모든 경호법이랑 뭐에 의해서 주변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광화문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로 간다고 한 걸 이제 국방부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그 통제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국방부는 일개 부처입니다. 정부가 일개 부처가 움직입니까? 청와대라는 건 대한민국 전부를 움직이는 데예요. 국방부는 군인들 업무 그것도 군인 업무도 총괄도 안 해요. 합참도 있고 육군 본부도 있고 따로따로 업무가 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체가 다 이사를 가야 돼. 윤석열이가 가면.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나 봐. 그래갖고 또 얼마나 똥뺄 새끼들 보세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임 뭐 합참의장들 모조리 모여갖고 이거 이전하면 안 된다고 어디 며칠 지나니까 해도 된다고 또 이러네. 이야 이런 한심한 놈들이 군인 새끼들이 이게 우리나라 똥뺄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똥뺄들이라고. 병신 새끼들. 근데 그러고 참 딱 기가 막혀. 군대 안 갔다 온 게 이거 나는 하다 보다 육군병장 최병장이라도 돼봤지. 왜냐하면 이 국방부로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차트 놓고 여기는 뭐 기밀 뭐 군사 기밀 뭐 여기는 뭘 하고 합참 벙커는 여기 들어가서 하고 그걸 왜 전 국민한테 그건 전 세계에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나 같은 사람도요 군대에 있을 때 2급 비치인가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급 비밀 취급 그러니까 2급 비밀 취급인가라는 게 어느 정도가 있냐면 대대장급 막 연대장급 이것도 2급 비밀 취급인가밖에 안 나요. 1급 비밀이라는 건 나는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암호병들 뭐 이런 애들이 그걸 뭐 나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런저런 차트라든가 뭐 이거 그리고 뭐고 쓰고 하다 보니까 군사 기밀이지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큰 것도 아닌데 아무튼 군대에서 다뤄지는 건 기밀들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에 성분 조사합니다. 뭐 옛날에 월북한 사람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래갖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조사해가지고 이거 비밀 취급인가가 나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병들도.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지금 사단 벙커 이런 거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말을 막 해요. 근데 민주당을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 청년 정치를 시스템화해야 돼요. 청년 정치. 제가 이전부터 이걸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그 정치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러고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자기를 끼리끼리 해먹은 놈이 또 해먹고 해먹고 또 해먹고 나이 처먹은 놈들이 계속해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그러지 말고 젊은 청년들을 많이 그 정치 지망하는 청년들을 양성을 해서 거기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춘 다음에 정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이 철새들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젊은 애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청년 시스템을 남녀 편 가르지 말고 공정하게 해서 당에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게 그 저는요 최강국 의원이라든가 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탄희 의원 아주 좋은 의원들이 저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나서서 당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저 민주당은 아주 희망이 철철 넘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유감이 뭔 개 같은 소리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해놓고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요. 그게 말이요. 이 정치하는 놈들 그 말하는 거에 나 아주 토할 것 같아. 그 새끼들 말하는 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모두 그래요. 정치하는 놈이나 뭐 저 사업하는 놈이나 뭐 좀 한다는 놈들은 분명히 죄를 져가 큰 죄를 져서 징역 가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이 말 쓰는 놈들은 앞으로 10년이면 한 15년 정도 형을 더 때려버려야 돼. 유감은 뭐가 유감이야 이 새끼야. 그리고 잘못한 거 잘못한 죄를 대야지. 자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지금 끝에 가서 묘하게 약간 열이 받네. 근데 저 뭔가 저 광고를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저 한PD랑 방송을 좀 다양화시키려고 그래요. 이재명 저 우리 저 상임고문이죠. 이분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5년간 이분을 다뤄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 갖고는 너무 이제 컨텐츠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지식들 굉장히 얇은 그런 걸로 해서 뭔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제 책입니다. 내 책인데 이게 5권짜리인데 이게 불교사예요. 불교사. 그래서 정면 똑바로 좀 보세요. 책 장사 할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한 권, 2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게 300페이지짜리 책이 5권입니다. 이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불교사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이게 뭐 기타 잡다한 뭐 기독교사도 좋고 같이 어울려서 여러분들이랑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재밌는 얘기들, 에피소드, 성인들. 그래가지고, 그 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뭘 갖고 할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서양 미술사라든가 혹은 뭐 세계사라든가 제가 저술한 책들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아주 얇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식이 수준이 얇습니다. 무슨 뭐 대학 교수네 뭐네 이런 사람들처럼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우리 수준에 같이 우리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만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감사합니다.